돈이 뭐길래? 자, 백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또? 네, 한 80대 남성 얘긴데요. 10여 년 전쯤에 43년을 살던 부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전 부인의 주소지로 찾아가서 흉기를 숨겨가지고 가져간 다음에 살해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43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황혼 이혼을 한 전 부인을 살해했다. 야, 백 변호사님, 일단 네. 어떤 진짜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43년간이나 결혼 생활을 지속해 왔고요. 슬하에 9의 자녀가 있는 부부였습니다. 9이요? 네, 그런 과정에서 2009년에 회사 부도 때문에 아마 뭐 정확하게 우리가 내부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회사가 부도 나서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진짜 이혼이라기보다 약간 가장 이혼 같은 근데 가장 이혼도 역시 법적으로는 이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합의 이혼을 해서 이제 황혼 이혼을 했는데 이제 2012년에 회사가 더 안 좋아진 상황에서 결국 부도가 나니까 그 다음에 이 80대 남성이 전 부인과 자녀들에게 이제 무언가 아마도 이혼하는 과정에서 좀 재산을 좀 이렇게 돌려놓은 것들이나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려달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데 뭐 또 자녀들한테도 증여했던 땅들 이런 것들을 돌려달라고 해도 자녀들이 거기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80대 남성이 전처에게 이제 아마도 명의를 돌려놨던 뭐 토지 같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걸 돌려달라고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전처가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이 났는데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2억을 달라고 다시 이제 전처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처 측에서는 아니 내가 2억 이상의 채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상계 처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을 돈에서 둘이 퉁치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남성의 연락을 거부했던 것으로 조사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아낸 돈은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자, 결국 그렇게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벌어졌다는 건데 이 80대 남성 이 조사 결과를 봤더니 그냥 뭐 우발적으로 뭐 확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반평생을 살고 자녀가 9명이면 상당히 부부 사이가 좋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80대 남성이 이제 전처를 살해했는데 당시에 그 주소를 잘 몰랐던 거를 주소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그 수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전처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에 이 흉기가 중요한 건데 그 살해 그 도구죠. 흉기를 미리 구입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범행을 할 당시에 아마 주변 행인들이 말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했기 때문에 이 범행은 우발적일 수가 없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은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승 의원님, 지금 뭐 설명을 드렸지만 43년입니다. 서로 살을 맞대고 산 지가 더군다나 그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런 진짜 미운정, 고운정, 별의별 정 다 듣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했을 때 상대적인 분노가 더 치미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하나는 돈의 문제고 또 다른 측면은 생명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아이 9명을 키울 때 이 부인이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 잘은 모르지만 하나의 어떤 위치로서의 성인으로서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면 그것으로 좀 충분한 것 같은데 중간에 이혼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 앙금을 그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해소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안 보였는 것 같아요. 이 판결의 중간에 내용들 보면 그 남자가 돈을 좀 돌라고 아까 뭐 부도 때문에 이혼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증여됐는 재산을 좀 돌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혀 그 부분에서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억을 과거에 있는 돈과 현재 있는 돈을 그냥 상기하자 퉁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좀 감정이 거칠어졌고 이때 자녀들이 조금 잘 다독거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지 않아서 분명히 아쉽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 절대로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피고인 80대 남성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 법정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신했지만 버림받았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9명의 자녀들 중에 뭐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우리 아버지를 선처해 주세요 했다는 그 자식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되게 좀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 결혼 생활 과연 부인과 순탄하게 했을까라는 제 말이 생각도 그겁니다.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자기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맨날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전체적인 판결문을 보고 좀 꼼꼼하게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 이 9명의 자녀들이 아버지 편이 아닌 어머니 편을 들었다면 그 가족의 어떤 그 부부지간의 생활은 그렇게 순탄치 못했고 남편보다 어머니에게 더 자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말이죠. 황혼 이혼 후에 벌어진 뭐 살인, 아무튼 이런 살인 사건의 69.9%가 결국 이 가정 폭력이 베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황혼 살인 같은 물론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사건과는 좀 별개지만 황혼 살인의 특징이 남성 피해자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80대 피해자 중에서는 남성이 월등히 높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고령이 되면 완력에서 여성에 비해서 뭐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가정 폭력이 베이스가 된다면 그 부인 입장에서는 쌓이고 쌓였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고령이 되고 나서 팡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이 남성이 말이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현장에서 범행 증거물을 수집해야 되는데 이 남성이 범행에서 흉기를 길가숲에 던져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못 찾게. 범행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성하는 거 그건 없는 걸로 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재판에 가게 되면은 이런 것도 그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해가지고 좀 반성하는 게 없다고 봐가지고 또 처벌할 것 같아요. 자,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재판부에서도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판단을 했습니다. 43년이나 함께 살았던 전처를 흉기까지 준비해서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이 싸움을 만류하고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범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녀 또 일부 또 피고인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징역 18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 남성의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80대 이상이라면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그런 중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내부를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언가 이 남성은 본인이 지금 감정적으로 배신당했다라는 걸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남성에게 참작해 줄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18년이라는 형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이 남성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이 형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백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교도소 안에서 생을 다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가석방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제 외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판단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그렇게 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